D-웨이브 시스템 25년 1분기 어닝콜 5분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타벅스 투자클럽의 주제는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D-웨이브 시스템즈는 양자 어닐링 방식을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팅의 선두주자로 기존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와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51.23%의 주가 급등은 단순한 재무적 성과를 넘어 기술적 혁신과 시장 전략의 종합적 결과로 해석됩니다. 본 분석은 D-웨이브의 양자 어닐링 기술이 지닌 고유한 메커니즘, 경쟁 기술과의 차별점, 그리고 한계를 3명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먼저 D-웨이브의 주가 폭등 원인을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D-웨이브는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9%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순손실은 540만 달러 주당 2센트로 전년도 1,730만 달러 주당 11센트에서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이 성과의 핵심 요인은 독일의 애드밴티지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분기 말 현금 보유량이 3억 43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조이님, 그 현금의 출처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D-웨이브의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3억 달러 중 1억 4,620만 달러는 ATM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한 것입니다. 즉,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죠. 실적이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외부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540만 달러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수치로 수익성 개선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3월 D-웨이브가 유용한 실제 문제에 대한 양자 우월성을 최초로 입증했다는 발표를 했고, 이 논문이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된 것입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의 실용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자 우월성에 대한 그 주장은 얼마나 검증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D-웨이브에 따르면 그들의 단열 양자 컴퓨터가 자기 재료 시뮬레이션을 단 몇 분 만에 수행했는데, 이는 GPU, 클러스터로 구성된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거의 100만 년이 걸리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항상 특정 조건에서의 비교이므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딧과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다음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는 투자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주가 상승을 더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는 건 실적 발표 직후 50% 넘게 급등했지만 월스트리트의 평균 목표가는 달러 12.50으로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분석가들이 많아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과매수 상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의 가격 마이너스 매출 비율이 238배라는 점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회사의 미래 성장을 크게 선반영한 가격입니다. D-웨이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9년 헤이그 페리스, 조디 로즈, 밥 와인스 등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당시는 양자 컴퓨팅의 이론적 개념에 가까웠지만 D-웨이브는 이를 상용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011년에는 128큐비트 초전도 단열 양자 최적화 프로세서인 D-웨이브1을 출시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양자 컴퓨터로 기록됩니다. 현재 D-웨이브는 양자 컴퓨팅의 3가지 주요 방식 중 양자 어닐링 방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최적화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재밌는 건 양자 어닐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다른 양자 시스템과 달리 지금 당장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가 범용성에 초점을 둔다면 양자 어닐링은 최적화 문제에 특화되었습니다. 100점짜리 정답이 아니어도 이는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죠. 실제로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된 D-웨이브의 연구에서는 GPU 클러스터로 100만 년 걸리는 자기 재료 시뮬레이션을 단 몇 분 만에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에 데이비드선 테크놀로지즈와의 협력으로 엘라베마에 설치된 애드밴티지 시스템은 군사 물류 최적화에 활용되었습니다. 실제 창고 내 지게차 경로 최적화 문제에서 기존 솔버 대비 30% 이상의 시간 단축을 보였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양자 어닐링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는 아날로그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문제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와 노이즈 수준을 기하급수적으로 낮춰야 하며 이는 실제 구현을 어렵게 만듭니다. 2024년 IBM의 시뮬레이트 어닐링과의 비교 실험에서 D-웨이브는 50, 100큐비트 문제에서 2배 속도 우위를 보였으나 500큐비트 이상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는 고전 알고리즘의 지속적 발전이 양자 어닐링의 상대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자 어닐링의 이론적 상한은 이미 도달했다고 봅니다. 2025년 현재 D-웨이브의 PS 비율 238배는 기술 성숙도 대비 과도한 밸류에이션이죠.
D-웨이브는 2025년 리프 3.0 서비스를 출시하며 하이브리드 솔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D-웨이브는 2026년까지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D-웨이브의 게이트 모델은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기술 격차가 존재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시장은 기술의 잠재력에 투자합니다. 글로벌 양자 최적화 시장이 2029년까지 연간 32.7% 성장할 전망인 만큼 D-웨이브의 선점 효과는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D-웨이브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회사이지만 여전히 높은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현재 주가는 미래 성장을 크게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어요. D-웨이브 같은 기업의 가치는 전통적인 재무 지표로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개발하는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적합한 주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웨이브는 포트폴리오의 소규모 비중으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산 투자와 점진적 매수 전략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D-웨이브만 고려하기보다는 리게틱 컴퓨팅,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와 같은 경쟁사들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회사마다 다른 양자 컴퓨팅 접근 방식과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통해 D-웨이브 퀀텀의 주가 급등 원인과 회사의 현재 위치,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혁신적 기술 분야에서 D-웨이브는 분명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수익성 부재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세 분 전문가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투자 클럽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